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복불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만 아니면 돼. 게임에서 나만 안 걸리고 딴 사람 다 걸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임이라면 살짝 스릴도 있고 재미가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복불복 나만 걸린다.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카페지기 두 분은 복불복에서 현실이 어떠신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 복불복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이제 좋고 좋지 않음을 이루게 하는 운수, 뭐 이런 게 이제 복불복인데, 운수 안 좋은 일이 뭐 부지기수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다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복불복 뭐 에피소드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글쎄요. 뭐 복불복이라는 건 근데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건 저는 인생 자체가 뭐 확률과 운수 네. 이런 것들에 좌우돼서 좀 곤란하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또는 뭐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다음에 뭐 이래야 되는 것이지. 삶 자체를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까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 제가 왜 복불복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야말로 누군가는 떠안아야 될 문제인데 나만 아니면 좀 좋겠는. 그게 오늘의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메뉴입니다. 함께 보시죠. 학교하고요, 담이 교도소가 서는 그 부지가 500m 가량 아주 인접한 거리예요. 안전권, 뭐 행복권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는 네, 화면을 보니까 거창 교도소 문제가 매우 지금 막 치열한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용기 군수가 이제 그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군수에 당선되면서 네. 공약으로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법조타운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조타운 하면은 이제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법과 관련된 이 기반 시설들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면 당연히 이제 그 법조타운이 오는 것에 같이 따라서 나름대로 상권도 형성이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공약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뭐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은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좋아하겠죠. 지방이 어떤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당시에는 잘 몰랐던 교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뒤늦게 이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 법조타운은 타운인데 그 안에 교도소가 포함이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가요? 이런 논란이?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무슨 법무부하고 이런 갈등보다도 이용기 군수님하고 이 주민들 사이의 그 갈등이 이게 골이 좀 깊어지면서 점점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보니까 막 폭력 사태도 있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뭐 무려 지금 1년 이상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갈등 해소하자고 뭐 몇 차례 이제 뭐 만남도 됐는데 잘 안 되고 중재안으로 뭐 대체 부지 뭐 했지만 또 대체 부지가 아닌 걸로 또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공방이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감정 싸움이 깊어지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주장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님비냐 핀피냐라는 그 현상의 어떤 드러나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행정 당국과 이 시민들 간에 얼마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느냐. 예. 다시 말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그 조건들을 완성시켰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었었나 이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법무부가 이 법조타운을 만들기 위한 시행자를 공개 입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창 군민 여러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 제작진이 거창으로 나가봤습니다. 학교가 바로 가깝습니다. 뭐 학교 캠퍼스가 있을 거지만 캠퍼스 아니라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은 아들이 뭐 야간 자습을 하거든요. 낮으로부담도. 야간 자습을 하면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그래 집에 다 귀가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 죄인들이 뭐 매일같이 축소를 할 거 아닙니까? 형을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애도 요새 뭐 학교 폭력이니 뭐니 애들이 사춘기에 참 위험한 것이 많는데 뭐 끄물이 안 들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참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우리 거기 그 지역이 사실은 한세민들이 거주를 하고 또 악취가 풍기고 아주 이러는 겸허시설이고 기피시설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민들은 그 지역이 이런 기회로 인해서 말끔히 해소가 되고 또 깨끗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생해도 우리도 그 현대아파트 사는데 그 냄새 그렇게 안 나요. 백지 그릇쌌지 하면 냄새도 그리 안 나는 걸 갖다가 그 냄새 나서 뭐 그걸 갖다 저리 옮기라 한다 뭐 이랬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내는 거기 살아도 냄새 나는 줄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뭐 그런데 뭐 냄새 난다고 막 그걸 뭐 또 다시 뭐 저리 옮기고 그거다 대고 교도소를 짓는다. 그거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 서울구치소, 영월 뭐 여러 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진주교도소도 가보고 가봤지만은 요즘 새로 짓는 우리 거창 법조타운은 정말로 지어 놓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저기 정말로 교도소인지 어디 우리 뭐 연구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잘 짓습니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그 창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 경제가 뭐가 잘 돌아가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은 전국에 교도소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주 경제 잘 돌아갈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오면은 뭐 면회 오는 사람들이 뭐 밥을 한 그릇 더 사 먹어도 더 사 먹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전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저기 대구의 화원교도소 왜 이전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교도소 주변은 아주 황폐화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한샘 마을에 냄새나고 닭 키우고 뭐 돼지 키우고 해가지고 그 프로 돌았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대성고등학교나 그 현대아파트 데모를 많이 했는데 나간다 하니까 이걸 또 정치적 쟁점을 이슈화해서 불특정 다수의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그 필히 반대하는 사람은 그 창에 주둔하는 사람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뒤에 그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아림 초등학교 앞에 그 보호관찰소가 구치소보다 더 학생들의 유해 시설입니다. 그런 걸 빨리 구치소 옆으로 옮기가 잘 사는 그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아유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 좀 그럼 우리 민의를 들어줘야 안 되겠어. 어째 자기네들 뜻대로 하려고 해 그래. 저 외곽지인데 쎘는데
못 짓고를 안 하거든. 지으라게 지어야 되면 꼭 지어야 되면 지어야지. 그런데 그래 어째 아파트 뒤에 학교 저때 질락하냐 말이라. 애가 터지는 게라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요 내려다봐요. 그 하면 되면 맨 동네입니다. 동네. 지는다 하면 내 포크레 밑에가 들어 누기라요. 나 죽으면 이제 무슨 사달이 나겠지 뭐. 전국에 고막 교도소를 찌어 있어. 경제 팍팍 잘 돌아가겠구로. 네, 찬반 의견이 정말 팽팽한데요.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찬반 의견을 가진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교도소 건립 반대한다 하는 분 모십니다.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김은옥 상임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도소 건립 반대하신 지가 1년 넘었다고요? 네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글쎄 말입니다. 저희도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끌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가장 큰 반대 이유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반대는 일단 학교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고요. 또 주거시설도 너무 지금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6만인데 4만이 읍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교도소를 유치를 하면서도 저희 주민들에겐 이렇게 충분히 사전 설명 없이 그런 민주적인 절차 없이 3년 동안 묵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왔고 저희가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지금 반대 서명 많이 받으셨어요? 네네. 몇 분이나요? 저희가 한 2만 5천 정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6만 명 중에.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근에 너무 가까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예정 부지가 어떤 곳인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보시고 또 얘기 나누죠. 현재 위치가 제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저 부분이거든요. 빨간 지붕이 그 성당 분소예요. 성당 공소에서 요렇게 내려오면 요 부분. 벼가 익어가는 그 바로 뒤쪽 한 50m 뒤쪽 거기가 현 부지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교도소 예정지는 그야말로 한 200m 내에 뭐 300m 내에 다 근접해 있고요. 차로 돌아서 이렇게 저리 멀리 돌아와서 법무부 사람들하고 뭐 군청 사람들이 교도소가 아주 뭐 시내에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뭐 전국에서 신설 교도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지금 신설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이런 데서는 결국은 그 또 교도소를 이전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하죠. 현재 여기가 이제 아파트 옥상이잖아요.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현 부지를 보면 저쪽인데 여기 앞으로 구렁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소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에서 접근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도심하고 붙은 거죠. 신설 교도소가 이렇게 도심에 붙여서 짓는 거는 전국에 유례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대성 1고, 그다음에 대성 중학교, 바로 옆에가 또 거창 대성고등학교. 조금 지나면 거창 여자고등학교, 좀 지나면 바로 옆에가 샛별 초등학교, 샛별 중학교, 거창 고등학교 쭉 이어져 있고 빙 둘러서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죠. 우리 국민들이야 뭐 지금 대다수가 너무 가깝다, 이 자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달라, 다소 외곽으로 옮겨달라 하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억지로 지금 정치권에서, 지방 정치권에서 뭐 신성범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용기 군수, 또 군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반되고 있죠. 진짜 한눈에 이렇게 그 학교하고 그 법조타운 예정 부지가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걸어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걸어서 뭐 190m 정도니까요. 네. 굉장히 가깝죠. 한 1, 자동차로는 2분 뭐 정도. 자동차로는 금방. 그렇죠. 근데 그런 제가 정말 상황이네요. 한 5분 거리 정도.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애당초 그러면은 이 이용기 군수가 선거에 나와서 공약으로 이제 법조타운 유치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선거 공약 때 나온 얘기는 법조타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조타운이었지 어떤 교정시설로서 그 기결수가 한
그 많게는 800이고요. 최소 300이거든요. 그 정도가 규모가 되는 교도소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법원과 검찰청을 둘러싼 그런 법적 거리가 조성된다고 뭐 법무부,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큰 대도시의 그런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 교도 그 기결수가 30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시설인 줄은 몰라요. 그런 현재 면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도소예요, 구치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법조타운하고 교도소입니다. 기결수니까는 기결수가 훨씬 더 판결이 끝난 많으니까요. 사람들. 예. 판결이 끝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재판을 받으러 되는 미결수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거창, 산청, 합천 뭐 이런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저희 이쪽에 와서 그 판결을 받는데요. 그 현재도 지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법원 사거리가 분명히 있고 법원 검찰청이 있어요. 네. 그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거나 뭐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답사를 다 가봤거든요. 교도소 인근 지역에 가보면 교도소 주변에는 거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시설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황폐화돼 있고 저희는 교육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는데 학부모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제 내려온 그런 경우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교도소가 들어오면 다 이사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아림고라든가를 보면 학교 미달 사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 같은 거 거치잖아요, 이런 거 할 때요? 그렇죠. 그때 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찬성, 반대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법조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서명을 받았고요. 몇 퍼센트 찬성했어요? 군에서 찬성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대다수가 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리서치 조사를 4차례 걸쳐서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군에서는 조직적으로 이 이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 가지고 거의 과반수 이상 90% 이상을 다 똑같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뭐 치매 환자라든가 요양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사망한 사람조차도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웅양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월 23일부터 이제 작년이죠. 작년 23일에서 이제 25일까지 이제 그 서명을 받는데요. 22일 날은 2.8%인데 3일 뒤에 연장 공고를 내 가지고 군에서 독려를 막 합니다. 그래서 더 받아야 된다. 막 이래서 했는데 3일 만에 87%로 3일 만에 그렇게 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의 2년이 지금 1년이 넘게 서명을 받지만 2만 서명을 받는데 굉장히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불과 한 3월 4일까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서명을 받는데 그렇게 서명을 받은 것이 3만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유치를 희망합니다라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같이 가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낸 그런 케이스를 이게 지금 가집니다. 수사 과정에 있나요? 수사 그런 과정에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수사 과정에? 근데 지금 퇴직 공무원 1명하고 이장단 한 13, 포함해가지고 한 13명 정도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그 실과장들 뭐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나간 상태이고 꼬리 잘리기 식으로 몸통 수사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소 시설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반드시 네.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근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시설 근처 말고 어떤 다른 대체 부지를 좀 마련해서 거기에다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뭐 건의를 좀 해보시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교도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도소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이 부지도 있고 저 부지도 있으니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3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1차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이제 폐석산 주변을 했습니다. 폐석산은 이게 흉물스럽게 그 방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을 하면 지역에서도 상당한 새로운 모범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좀 지역 주민들과 거리가 떨어진 곳을 얘기를 했는데 거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이제 두 군데를 제시를 했어요. 두 군데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는 그 저희 그 대표하고 관련된 곳이라서 무슨 땅 투기 의혹이 있다는 둥 하면서 거기도 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군수님과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본인이 또 이제 군수직에 지금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어떤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 당연히 이제 뭐랄까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그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걸고 있으시겠죠. 근데 이 군수님께서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2심까지 가서 벌금 200만 원 받으셔서 대법원 가면은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은 군수직을 잃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재판 결과하고 또 이 교도소 유치의 운명도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죠. 근데 이 관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법무부에서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지를 거창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죠. 부분이 있죠. 만약에 그 대체부지 입찰 업체가 선정된 이후라도 대체부지는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체 부지가 제3의 부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 가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논의 테이블을 예, 만들 논의 수 테이블을 있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비싼 땅에 다른 데는 이렇게 장흥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토지 매입비가 한 18억에서 38억 최근 많이 광주 교도소 같은 경우 100억인데 저희는 2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그 자리를 고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 곳에 바로 옆에 교도소가 붙어 있어야지 세트가 되냐는 거죠. 그래야지만 법조타운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서울에는 법원 옆에 교도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주도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 세트라는 이론도 참 재미있고 저는 아까도 이제 그 다른 대체부지를 제안을 했을 때 거창군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를 보니까는 지금 토지보상비만 한 206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이 사실 토지 수용비만 가지고 이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인근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체부지는 거기보다 훨씬 땅값이 저렴한 곳입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여기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언제나 대화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주민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 예. 하루 빨리 좀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생계를 진짜 뒤로 하고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서로 막 몸싸움하고 이런 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법조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군청 관계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거창군청의 창조산업과 이상준 과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민 이야기 들으셨죠?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부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거의 다 왜곡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건립 예정지는 어떤 곳이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학교 앞이 아닙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학교 앞 이러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처음 듣는 분들은 거창에서 학교 앞에 그러니까 이 학교 앞이라면 시내 중심가 아니겠습니까? 학교 앞 시내 한 중심가에 교도소를 건립한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굉장히 애국이고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창읍의 외곽지입니다. 북서쪽에 있는 외곽 지역이고 거기는 한신인들이 거주하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국책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부조 타운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업을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다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하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게 교정시설 들었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전국 교정시설 둘러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다 이야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 해도 다녀왔다는데 다녀와서 괜찮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공무원분들이시고 아닙니다. 이 국민들 상당수는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싫다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전국에 52개 교정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34개가 그 반경 1km 안에 학교가 다 있어요. 7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원주교도소도 가보고 그 새로 진 서울 남부구치소도 가봤어요. 담 하나 사이에 주택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주택이. 서울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 사이에 국민학교 있습니다. 국민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도 중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게 뭐 불안해서 학생들이 학교 못 다니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처럼 구치소, 교도소 뭐 명칭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 또 뭐 중범죄자들도 들어가고 그 며칠 있다가 나갈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것을 왜 설득을 못 하셨는지가 저희의 궁금증이에요. 아니 거기 지금 거창구치소에 그 수용을 하는 그 분들은 네. 그 S2급이라고 완화 경비처우 뭐 우리 교정시설이 S1부터 S4까지 있습니다. 근데 S1은 아주 경범, S4로 갈수록 중범인데 거창은 그 S2급입니다. S1급이 수용되는 시설은 천안에 있는 개방형 교도소 그게 우리나라의 유일하고 거창은 S2급으로서 지금 영월교도소가 하고 똑같습니다. 전국에 영월교도소 한 곳 있는데 우리 거창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휴가범 이런 것들 겁니다. 영월교도소에 보시면은 그 가끔 뭐 황제교도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대기업 CEO라든지 아주 유명 연예인들 이런 분들 수감되는 말씀하신 그런 거는 곳이 지금 흉악범이나 사형범 뭐 그런 이런 없습니다. 분들이 없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화면을 보니까요. 제가 그 아파트 위에서 보니까 이제 그 위치가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그 느껴지는데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위치예요. 그 위치인데 지금 말씀이 그 위치인데 아까 화면에 보이는 그 위치잖아요. 그 위치인데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알고 있다 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창 시내가 아니고 시내 외곽에 있는 곳이라고. 외곽에 있는데 거기서 100m, 200m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그럼 얼마나 틀리는 떨어져 있는 말입니다. 겁니까? 직선 거리로 500m고 그 향교라고 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가면 1.2km 걸어서 가는 거리가.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그 주민들이 이제 아까 이제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이고 대다수의 상당수의 주민들이 일단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면서 대안도 주민들이 찾아서 대체 부지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는 거냐? 아까 제가 우리 그 주민대표분한테 여쭤봤지만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당초 이 거창이 법조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제일 먼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그 한신인 집단 거주 마을에 있는 냄새, 그 냄새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거창 국민을 근데 아까 지역 이제 주민을 해결시켜주자 이런 데로 주민의 주관하는 인터뷰를 것입니다. 보면 주민들이 그동안 한샘마을이 거기 있다고 해서 한샘마을 없애달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여기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분들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주민들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고맙고 갸륵한 마음일 수도 있으나 주민들은 그거는 괜찮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법조타운도 괜찮다. 근데 교도소가 꼭 거기여야 되느냐? 우리가 저거 조금만 더 다른데 학교 근처가 아닌 데로 옮기면 안 되느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바꿔주시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한센인 마을이 먼저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주택 그 아파트가 건립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인 마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라 소리 못 하죠. 냄새가 나도 참고 살았습니다. 또 냄새가 나도 이게
아파트에 냄새나 내려면 아파트 값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그 못하고. 논리라면은 이게 예, 교도소가 예. 뒤늦게 들어오는 거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그냥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논리라면. 냄새를 그러니까 냄새가 지금 뭐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4년 전부터 우리가 법조타운을 이게 드리고 해결을 할 테니까 네. 이 축사 이렇게 양도하는 좀 자제를 해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지금 그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을 좀 냄새가 안 나게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생하게. 글쎄요, 그런 노력을 왜 안 아까 했겠습니까만. 보니까 뭐든지간에 제가 지금 보기에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명 문제도 지금 있었잖아요. 대리 서명 문제 뭐 지금 거기도 걸려 있고 주민들의 아무튼 여론 수렴과 뭐 동의 절차에 있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서명 말고 뭐 설명회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성산마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동의를 그 1차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 대표자들 한테 설명회도 했고 또 전체 거창군 전체 기관단체 대표자들 모여서 이런 일을 한다는 설명하고 민간 단체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가도 서명하고 읍면지역에 나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 의지를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설명회를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하면은 동의를 했으니까 이제 추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주장은 그때는 동의할 때는 교도소라는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법조타운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동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서명에 상당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 제기거든요. 그 당시 이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명을 받을 때 분명히 그 안에 내용에는 이 포항교도소, 통영구치소 이런 것 같이 이렇게 교정시설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함께 법원 검찰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고 서명부에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촉구 서명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 언론에 123번 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2011년도 할 때.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가? 그게 지난 6.4 지방선거 때 특정 정치 입후한 그런 정치인이 이걸 선거 이슈로 삼았습니다. 법조타운이 아니고 교도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슈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게 순수하게 그 당시에는 이 애를 가진 그 엄마들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래 되면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정에서 들어온다니까 불안감 느끼고 이래서 출발을 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그 내용들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이 완전 정치 이슈화 돼 버렸네요. 정치 이슈화 되고 감정 싸움 돼 버리고. 자,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정말 우리 경제 괜찮아집니다. 살림살이 나아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거창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첫째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1,75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게 아마 거창군 역사일에 가장 큰 투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구치소 하나만 봐도 구치소에 들어서면은 국가교정공무원 200명이 옵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반 여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올 겁니다. 그래 우리 법무부 요청을 해서 가족과 함께 올 그런 공무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이 되면은 연간 한 120억 정도가 이게 쓰여집니다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게 지역의 순환작용으로 돌고 또 그분들이 먹어야 되니까 지역의 농산물 또 이런 잡화 이런 것도 제가지고 또 면회객들도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익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게 옴으로 해서 이 아까 가장 낙후 지역 이게 이제 개발이 된다. 아마 그렇게 법조타운이 그 지역에 들어서면은 상전벽해 아마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천지개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창군 창조산업과의 이상준 과장님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거 풀어질까요? 진짜 저는 어려운 이제 네. 그 군청이라는 지방 정부는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과 또 설득과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참 암담함을 느끼는 것은 군청 관계자 신분들하고 그 군의 실질적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군민들을 그게 뭐 절대 다수인지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하고 마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극한 대립 형상으로 지금 전선이 펼쳐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어쨌든 이 군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절차상에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뭐 주장에 여러 가지 뭐 이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주장의 어떤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무조건 부합하게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네, 제가 봐도 군청장 입장에서 너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지치시다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계속 조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또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반대의 순수성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또 냄새가 좀 나니까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조금 본질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는 거. 군청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대화 테이블을 항상 열어놓았다고 하니까 빨리 자리를 만들어서 저는 계속 조율을 했으면 끝으로 좋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군부대 이전 한번 다뤘잖아요. 네. 이를테면 군부대를 왜 이전하냐면은 과거에는 군부대라는 것들이 이제 있던 지역이 시외곽이었는데 도심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 불편함을 끼치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파트에서 아까 이제 직선거리 500m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파트와 학교라는 것들이 있으면 굳이 그 시설을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해야 될 필요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수는 없는 거냐. 그런 주문을 한번 꼭 드리고 싶군요. 네. 선호 시설과 비선호 시설을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같이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런 갈등 안에서 이것에 대한 플랜을 정말 그림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뭐 외국 사례 보면 많이 있잖아요. 뭐 수영장하고 화장장하고 뭐 같이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나름 아이디어를 네, 내신 것 그런 같아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